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마법사 마시가 상황실로 서두르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2분 늦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다. 그녀는 그녀의 주인 후지마루와 로만 박사가 기다리고 있는 방에 들어간다. 그들은 모두 칼데아라는 비밀 마법사 단체의 일원이다. 그들은 레이시프트 기술의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여행 기술이다. 그들은 7번째 특이점으로 여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솔로몬이 과거로 보낸 마지막 특이점이다. 최종 성배의 회수는 오직 팀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7년에 발생한다고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체 그랜드 오더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오더는 오를레앙, 세프팀, 오케아노스, 런던, 아메리카 대륙, 카멜롯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언급된 6곳을 방문했으며 마지막 장소는 기원전 2600년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땅인 신들의 시대의 끝입니다. 또한 기독교 시대 이전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또 다른 여성인 다빈치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여행하는 문명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6곳을 방문했고 이곳이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곳이다. 마시는 그녀를 따라다니는 애완 여우 후가 있다. 잠시 후 후지마루와 마시는 시간 여행 기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기계가 활성화되고 그들은 곧 시간 속으로 보내진다. 두 사람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떨어지고 마시는 그녀의 무기를 방패로 사용해 착지한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우룩 도시에 착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계가 존재한다고 추론한다. 도시.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그곳에 착륙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그들의 손목에 통신장치를 가지고 있어 본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후지마루는 3개의 명령 주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부와의 연결을 갑자기 잃었지만 통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몇 초 후 그들은 악마의 짐승에게 둘러싸입니다. 마시는 괴물과 싸워서 이기는 임무를 맡고 후지마루는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괴물을 처치한 후 두 사람은 그것이 그들이 황폐한 도시에서 떠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갑자기 금빛 갑옷을 입은 여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후지마루에게 착지하며 뉘우침의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떨어진 게 후지마루 탓인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 여성은 이 둘이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 둘은 그녀에게 자신들이 그곳 출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방문 목적과 자신들이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 알려줍니다. 두 사람은 그녀에게 자신들을 소개하지만 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바로 그때 다시 여러 마리의 악마가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곧장 몬스터들을 쉽게 제거한다. 이것은 그 쌍에게 그녀가 매우 강력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또 다른 무리의 몬스터들이 다시 나타난다. 여자는 그들을 몬스터들과 대치하게 내버려두고 날아간다. 그 쌍은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탈출할 길이 없다. 그때 한 남자가 마법력을 이용해 몬스터들을 제거하고 도착한다. 그는 자신을 두 사람에게 엔키두라고 소개한다. 그는 후지마루를 알고 있으며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는 것 같다. 통신이 본부와 복구되고 로만 박사가 그 쌍이 엔키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엔키두가 천상의 존재들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길가메시를 물리치고 그를 천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길가메시조차 물리칠 수 없는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엔키두는 두 사람을 우룩 도시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엔키두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배가 시간을 방해했고 성배를 받은 이들에 의해 역사가 변경되었습니다. 마법왕은 이들로부터 특이점을 만들어 인류의 기반이 무너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성배를 회수하여 이를 막는 것입니다. 엔키두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보내졌다고 말합니다. 우로크의 여제사는 멀리서 손님들을 보호한다. 애니쿠는 직접 남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길은 다소 위험하다고 한다. 애니쿠는 세계의 신성동맹이 인류의 적이라고 추가로 설명한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대략 60%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마시는 신들이 인류를 보호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반대하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애니쿠는 세계의 신성동맹의 목표가 인류를 소각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는 마법왕이 원하는 바와 같다. 새 신성동맹 중 하나는 악마 같은 짐승의 신이다. 그녀가 만든 짐승들이 땅을 파괴하고 있다. 이 모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는 무언가를 건설했습니다. 엔키두는 그들을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것을 인류의 희망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내 모퉁이를 보호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요새입니다. 요새는 절대 악마 전선,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키두는 벽의 병사들이 지금까지 반년 동안 악마 몬스터들을 저지해왔다고 덧붙입니다. 엔키두는 두 사람을 따라 숲을 지나갑니다. 그는 다른 쪽에 배가 닥박혀 있으니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신은 왜 우르크에서 멀어지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때 한 남자와 여자가 숲에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적이 아니면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룹에 확신시킨다. 그는 길을 잃었다고 밝히고 심지어 놀라워한다. 악마의 영토에서 인간을 만난 것에 대해 엔키두는 그가 함께 가겠다고 할지 묻고 그들이 우르크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자는 그들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고 엔키두라는 이름을 듣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한다. 알려지기로는 길가메시 왕이 불멸의 약초를 찾기 위한 임무에서 막 돌아온 상태라고 한다. 그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 이후 이 임무를 시작했다. 그가 이 미션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친구 엔키두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키두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의도를 드러낸다. 그는 그룹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 그를 제압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의 엔키두에 대한 공격은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싸움 중간에 환영 마법에 걸렸음을 알아차린 엔키두는 철수를 결정한다. 마법사인 엔키두는 갓 도착한 남자가 길가메시를 위해 일하는 마법사임을 알아차린다. 엔키두가 사라진 후 마법사는 후지마루와 마시에게 엔키두가 마법왕의 왕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엔키두가 사라진 후 마법사는 후지마루와 마시에게 엔키두가 마법왕의 왕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엔키두가 사라진 후 마법사는 후지마루와 마시에게 엔키두가 마법왕의 왕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들은 그가 진짜 엔키두인지 모르지만 그는 도시를 파괴할 때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법사는 그 두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려는 순간 후가 그를 공격하고 멀린이라고 부릅니다. 보아하니 그 짐승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서로 친숙한 사이입니다. 멀린은 후의 이전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린과 함께 있는 여성은 안나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서번트입니다. 안나는 말이 많지 않은 매우 내성적인 소녀입니다. 본부로 돌아가서 로만 박사는 그 두 사람이 멀린과 마주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머린이 브리튼 섬의 대마법사라고 말했습니다. 인큐버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마법사라고 합니다. 머린은 알트리아 펜드라곤을 왕위에 올려 전국 마법사로 섬김으로써 알려져 있습니다. 머린은 그가 이 시대로 소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소환한 사람은 그의 주인이며 머린은 현재 그의 전국 마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랜드 그릇의 영향을 받은 안나는 현재 주인이 없으므로 로그 서번트입니다. 그녀와 머린은 이틀 전에 만났고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멀리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칼데아와 함께 일하러 왔다고 확신시킨다. 멀리는 그룹에게 쉬어야 한다고 알리며 내일 우르크로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후지마루는 안나에게 손을 내밀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만지지 말라고 한다. 그것 참 거칠군. 다음날 아침 그룹은 우르크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멀리는 새 신성의 등장으로 인해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모두 우르크로 대피한 것이다. 북쪽에서의 악마 야수 침공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들은 현재 인류의 주요 세력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운 이유입니다. 우르크가 무너지면 인류의 끝입니다. 후지마루와 마시는 해야 할 것은 마법왕이 이 시대로 보낸 성배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새 신이 동맹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배를 회수하면 마법왕의 계획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르크는 강력한 길가메시 왕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고대 왕들 중에서 가장 폭군입니다. 그는 신들이 자만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길가메시도 세상의 모든 보물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믿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신과 인간으로부터 태어난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독재자가 된 후 신들은 그를 징벌하기 위해 엔키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나중에 이야기의 나머지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곧 마법사 머린이 지니고 있는 인장으로 문지기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도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도시의 크기와 인프라에 감탄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매우 활기차 보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 도시 안의 활동은 질서정연하며 모두가 할 일이 있다. 그들은 나중에 도시를 둘러볼 것이지만 지금은 왕을 만나야 한다. 왕은 지구라트에 머물고 있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을 위한 신전과 제단이다. 그들은 왕이 그의 보조인 시두리로부터 일일 보고를 받고 있는 동안 왕자의 방에 들어간다. 멀리는 후지마루의 손을 잡고 그를 왕의 면전에 데려가 소개한다.
왕은 후지마루와 마시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힘을 시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두 사람에게 싸움을 걸었다. 멀리는 길가메시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어서 안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세 사람은 길가메시를 쫓아가지만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공격을 막는다. 그들은 여러 번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는 모두 쉽게 무력화시킨다. 세 사람이 한 방도 맞추지 못하자 그는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며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한다. 후지마루는 왕에게 그들이 왜 왔는지 말하려 하지만 길가메시는 그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 있는 이유를 알게 하려고 한다.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하기 위해 길가메시는 선그라이어를 꺼내며 자신이 그 소유자라고 말한다. 그는 세계의 신비한 세력 연합도 그 그라이어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길가메시는 그라이어를 자신의 보물 중 하나로 여긴다. 후지마루에게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후지마루는 그 다음에 선그라이어를 얻기 위해 세계의 신비한 세력 연합을 이기겠다고 제안한다. 길가메시는 이를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길가메시는 후지마루가 그렇게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 명이 여성신을 물리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경비원이 들어와 길가메시에게 세 명이 신 중 한 명인 이스타르가 도시로 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타르가 지붕을 뚫고 들어옵니다. 후지마루는 그녀를 황금 갑옷을 입은 여성으로 인식합니다. 길가메시는 이스타르가 여전히 사람들을 걱정한다고 비웃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분노하고 길가메시에게 마법 공격을 날리지만 마시는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아나와 마시는 이스타르와 싸우지만 그녀는 그들보다 훨씬 강력하여 쉽게 그들을 땅에 쓰러뜨립니다. 아나를 끝장내려던 이시타르 앞에 후지마루가 가로막는다. 갑자기 이시타르가 마음을 바꿔 아나를 살리기로 한다. 그녀는 길가메시에게 산책하러 나왔다가 들렀다고 말한다. 그녀는 비행장치에 타고 눈 깜빡할 사이에 그곳을 떠난다. 길가메시는 이시타르를 잘 알고 있으며 그녀를 방해꾼으로 여긴다. 길가메시는 후지마루에게 그의 칼데아 현장 체험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시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한다. 스론룸을 떠난 후 메르리는 후지마루에게 그들이 길가메시와 대면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한다. 시디우가 그들의 숙박을 책임진다. 그녀는 그들을 위한 과제를 설계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이 길가메시의 주목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도시에서 단순한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시두리는 그들을 칼데아 대사관으로도 알려진 본부로 데려갑니다. 정착한 후 마시는 본부와 연결하기 위해 홀로그램 모니터 스테이션을 배치합니다. 로만 박사는 후지마루에게 그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적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화 중일 때 여러 다른 서번트 마법사들이 도착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고 음료를 마십니다. 후지마루는 길가메시가 그를 돕기 위해 여러 서번트를 소환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하인들 중에는 벤케이, 레오니다스, 그리고 우시아카마루가 있다. 그들은 곧 양고기 한 접시를 제공받고 후지마루는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육즙이 가득한지에 대해 말한다. 아나는 제공된 버터케이크에 가장 걱정을 한다. 그녀는 심지어 나중에 먹기 위해 일부를 남겨달라고 요청한다. 시두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다음날 정오전에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잠시 후 시두리는 후지마루에게 길가메시가 엔키두가 죽는 것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그의 죽음 이후에 그를 지하세계에 묻었다. 후지마루는 길가메시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의 적으로 만들어진 엔키두의 변형이다. 머리는 길가메시가 알고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다. 다음 날 후지마루와 마시는 첫 번째 임무를 맡게 된다. 그들은 건축자들이 벽돌을 만드는 것을 돕기로 되어 있다. 날이 지나면서 그들은 여러 다른 작업을 맡게 되었다. 어느 날 후지마루는 아나에게 어떻게 생존해왔는지 묻는다. 서번트를 계약한 마스터들이 그들에게 사용된 마법 에너지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아나는 숲에서 깨어났던 기억을 이야기하며 즉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고 한다. 그녀는 악마 같은 짐승들을 죽이기만 했어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영혼을 이용해 그녀의 영혼 기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후지마루는 그녀에게 계약할 기회를 주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거절해요. 다음 장면에서 그룹은 메시지를 받아요. 시두리로부터 그날 할 일이 없다는 소식을요. 그날은 휴일로 간주될 거예요. 그들은 그날을 이용해 오로크를 즐겨야 해요. 휴일이니 아나는 두 명에게 어디 좀 태워달라고 부탁해요. 그들은 동굴에 도착해서 안에 사는 악령들과 싸워요. 아나는 그 악령들이 도시 전체에 퍼지는 저승사자처럼 보인다고 밝혀요. 아나는 후지마루에게 왜 이 시대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후지마루는 그들이 자신이 온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저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후지마루와 마시가 우로크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로크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는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두운 골목에서 노숙자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가 배고프고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추측합니다. 후지마루는 그를 돕자고 제안하고 마시가 동의합니다. 후지마루는 남자에게 먹을 빵 한 덩이를 주며 배고픔을 달랜다. 남자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하며 자신도 그들에게 무엇인가 보답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두 사람에게 곧 무릎을 3개의 폭풍이 덮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증오하는 자와 공감하지 말고 즐거운 자와 함께 기뻐하지 말며 고통받는 자를 칭송하지 말라. 이 말을 한 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후지마루와 마시는 폭풍이 우록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날 밤 후지마루는 잠을 이루기 힘들어하고 밖에 나와서 노인이 했던 말을 생각한다. 마시는 곧 그곳에 합류한다. 후지마루는 여행 중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감독을 잃었던 때를 기억한다. 마시는 모든 상실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를 위로하려 한다. 그들은 6개의 특이점을 복구할 수 있었다. 후지마루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한다. 마시는 지금까지 그가 내린 결정이 올바르다고 확신시킨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그를 지원할 것이다. 후지마루는 그녀의 신뢰에 감사하며 자신의 선택도 믿겠다고 다짐한다. 다음 날 아침, 후지마루와 그의 팀은 길가메시의 처소를 방문한다. 길가메시는 왕자에 앉아 성배를 들고 있다. 길가메시는 그들이 해온 일들을 칭찬한다. 그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인정한다. 그는 그들에게 우르 도시로 가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길가메시를 떠난 후 후지마루는 왕이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성배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후지마루는 그 성배가 그가 회복한 것 중 다른 6과는 다르다. 메릴리는 그러고 나서 후지무루가 차이점을 알아차린 것을 칭찬한다. 그 후 메릴리는 후지무루에게 길가메시가 든 컵이 성배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누가 성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확신한다. 길가메시가 성배와 함께 있지 않다고. 누가 성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탐험을 떠나기 전에 우시아는 그를 찾아 격려하며 행운을 빈다. 도시를 떠나자마자 그들은 악마의 짐승들과 마주치기 시작한다. 메릴리는 여러 종의 악마의 짐승들이 존재하며 후지마루가 아직 접하지 못한 것들 중 일부다. 그룹이 그의 이야기를 다 설명하기도 전에 그를 뒤로 남겨두고 간다. 곧 그들은 우르로 가는 숲으로 향하게 된다. 숲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강렬한 태양 때문에 금세 피곤하고 지쳐진다. 메이리는 화가 나 있고 그들이 여정의 가이드를 고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때 그들은 숲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점프사자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을 점프사자 남자라고 소개한다. 아나가 그녀에게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진다. 아나가 그녀에게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진다. 그녀는 그룹에게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룹에게 다음 만남이 시험이 될 것이니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곧 우르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나무들이 도시 안으로 침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슬퍼 보이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왕의 요청으로 도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왕에게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르가 매우 안전하다고 말하며 이동하거나 구출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날 밤 원리는 후지마루에게 다음날 도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와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아침 사람들은 이미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사람치고는 모두 우울하고 슬퍼 보입니다. 원리는 사람들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왜 구출되기를 원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정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한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악마의 짐승들은 도시로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숲의 신성한 존재의 규칙을 지키는 한 원리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안전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그는 그들이 희생을 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것이 그들 사이에 남성이 많지 않은 이유이다. 그들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방어하려 한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에리도에게 희생을 바치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한다. 이것은 마시를 분노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숲의 신성한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시무시한 신성한 존재이다. 그때 숲에서 소녀가 나타납니다. 후지마루와 그의 팀은 그 소녀가
문제가 된 숲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구아르멘은 그녀가 받은 모든 재물이 에리두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그룹에게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팡이를 소환하여 자신의 진지함을 알립니다. 안나와 마시도 그들의 무기를 소환합니다. 세 사람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지만 상황은 꽤 일방적입니다. 후지마루는 멀린을 만나 조언을 구한다. 멀린은 그에게 그 소녀가 별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신성한 존재라 매우 강력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맞설 기회가 없으니 후퇴해야 한다. 자구아르만이 안나를 제거하려 할 때 후지마루는 도망치기로 결정한다. 멀린은 순간이동 포털을 만들어 그들이 자구아르만에게 처치당하기 전에 모두 데려간다. 그들이 무사히 탈출한 후 후지마루는 먼저 왕에게 그들의 발견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날 아침 후지마루와 팀은 집에 나타난 길가메시를 보고 경악합니다. 그는 팀에게 직접 임무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만의 수질 조사를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또한 그들의 여정에 동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지마루와 마슈만 임무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관측소로 향합니다. 만으로 가서 바닷물을 채취해 우루크로 가져갈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직접 여행에 사용할 수레와 당나귀를 준비했습니다. 가는 길에 길가메시는 자신이 단지 바닷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본부에서는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대화를 즐기고 있어요. 나중에 길가메시가 마차를 멈추고 후지마루와 마시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시는 후지마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후지마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자 그는 단순히 팀과 보낸 즐거운 시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길가메시는 그들을 놀리며 그들의 이야기가 매우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3인방은 청문대에 도착한다. 길가메시는 두 사람에게 청문대의 연구자들이 우루크로 가져갈 물을 모았다고 말한다. 마시는 이 지역의 물이 그렇게 귀중해서 연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길가메시는 대답을 거부한다. 청문대에 들어서자 연구자들은 왕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은 그가 오리란 걸 전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그의 방문에 잘 준비할 시간을 주었을 것이다. 후지마루는 연구자들에게 소개된다. 같은 날 오후 후지마루와 마슈는 청문대 근처 해변을 방문합니다. 길가메시는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습니다. 해변에 앉아 본부의 로마 박사와 연락을 취합니다. 박사는 평화로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곳의 환경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7번째 특이점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6개의 특이점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마슈는 과거 트레이너에게 받았던 조언을 떠올립니다. 어디에 있든 약한 자를 항상 보호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대화 중인데 듀오가 그들에게로 곧장 향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시는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방패를 세운다. 알 수 없는 물체가 마침내 해변에 착륙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엔키두를 보고 놀란다. 엔키두가 그들에게로 걸어오고 그들이 호의 없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것에 놀란다. 그에게는 그들이 맞고 자신은 실제 엔키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파괴될 때까지 인간의 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무한한 수의 칼날을 소환하고 그것을 듀오에게 날린다. 마시는 방패를 사용해 그들을 보호하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전혀 부족하다. 그녀가 땅에 넘어집니다. 거의 제거될 뻔했지만 후지무루가 그녀를 밀어내었습니다. 엔키두는 두 사람을 제거할 칼날을 만듭니다. 길가메시의 적시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길가메시를 바라보는 순간 엔다쿠는 아파하는 듯 머리를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후지무루와 마시는 길가메시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엔키두 사기꾼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엔키두는 자신이 가장 강력한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길을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엔키두는 또한 길가메시가 그의 어머니의 적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은 그를 죽여야 할 필요성을 부른다. 이 둘의 싸움은 무서운 광경이다. 두 강력한 존재는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파괴적인 마법 공격을 만들어낸다. 엔키두는 매우 강력한 주문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후지마루와 마시의 심장에 두려움을 심는다. 그들은 그 공격이 길가메시를 제거할까봐 두려워한다. 공격이 목표에 맞고 먼지가 걷히고 난 후 그들은 길가메시가 서서 멀쩡히 서 있는 것을 본다. 엔키두는 마지막 순간 공격 경로를 바꿔서 땅에 맞게 만들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날아간다. 그가 떠난 후 후지마루와 마시는 길가메시에게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엔키두는 그들이 죽을 수 있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길가메시는 두 사람에게 이제 우럭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는 보고 싶었던 것은 모두 보았고 이 지역에 다시는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엔키두는 산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왜 그가 길가메시를 끝낼 수 있었는데도 물러났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일부는 길가메시와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그를 죽일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그는 결국 길가메시를 죽여야 한다고 결심한다. 결국 그는 엔키두가 아니다. 다음으로 길가메시는 후지마루와 그의 팀을 왕자의 방으로 부른다. 그는 그들이 운명의 석판을 가져오기를 원한다. 석판은 길가메시가 과거의 명상에서 본 미래의 기록이다. 그는 그들이 쿠타로 가서 석판을 가져오기를 원한다. 쿠타는 이슈타르의 지배를 받는 도시 중 하나다. 그들은 언젠가 이슈타르와 마주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들이 왕자의 방을 떠난 후 원리는 후지마루에게 쿠타가 이제 황무지라고 말한다. 새 신이 동맹 이후 도시는 갑자기 황폐해졌다. 시민들은 잠을 자다가 죽었고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한다. 안나도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우시와는 그들과 함께 탐험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북벽으로 향하고 있다. 안나는 여행에 너무 신이 나서 다음날 떠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다. 그날 밤 우시와카 마루가 후지마루에게 이야기하러 온다. 후지마루는 그녀의 이야기가 그의 시대에 잘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행한 영웅적인 활동들이 그의 시대에 잘 알려져 있다. 우시와는 후지마루의 친절함을 보고 충성을 맹세한다. 그녀는 현재 길가메시를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항상 후지마루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후지마루는 그 맹세가 자신이 그녀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에게 친구로서도 약속한다. 전장이 달라도 그들의 마음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우시와카 마루의 후지마루에 대한 맹세이다. 다음 날 팀은 쿠타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은 곧 황량한 지역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에게 이 장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이슈타르의 손길임을 말한다. 그녀는 그들을 강탈하고 그 지역을 파괴한다. 그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 신성한 존재가 폭군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지만 후지마루는 여전히 그녀를 미워하지 못한다. 곧 그들은 쿠타의 입구에 도착한다. 후지마루는 멀리서 도시가 입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피해의 정도를 확인한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악마의 짐승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짐승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들은 애써서라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팀은 도시 외곽에 텐트를 치고 다음날 탐사를 계속하기로 한다. 그날 밤 후지마루는 조금씩 운동을 하며 아나와 마나가 자는 동안 마슈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도 유용하고 싶어한다. 다음날 아침 그룹은 도시로 들어간다. 도시가 작긴 하지만 여전히 너무 크다. 그들이 찾고 있는 태블릿에는 괴물들이 도시로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은 나누어 타블렛을 찾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타블렛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그들은 푸에게도 기대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곧 타블렛을 찾기 위해 나누어진다. 잠시 후 후지마루는 뒤에서 인간의 그림자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는 이상을 찾기 시작한다. 본부에서는 후지마루의 신호를 잃어버렸다. 그는 이상 현상의 흔적을 따라 동굴로 간다. 갑자기 그는 검은 로브를 입은 해골들에 둘러싸인다. 그들은 그에게 이곳이 저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유령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후지마루를 해치려는 순간 그들의 리더가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바로 후지마루가 빵 한 조각을 준 그 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후지마루가 의도적으로 저승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지마루를 다시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후지마루에게 마법사에게 전할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후지마루에게 마법사에게 저승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후지마루가 돌아가기 전에 그는 자신을 주세우스라고 소개합니다. 잠시 후 후지마루는 눈을 뜨고 자신이 그룹 한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한다. 놀랍게도 후지마루는 손에 운명의 태블릿을 들고 있다. 후지마루는 멀린에게 지우스가 전해달라고 요청한 메시지를 전한다. 바로 그때 마법의 에너지가 그룹에 접근하기 시작한다. 신호는 이시타르로 밝혀진다. 그녀는 그룹에게 자신이 목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목장주들로부터 받는 돈은 악마의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한 대가라고 변명한다. 이시타르는 피곤해 보이며 즉시 그룹을 공격한다. 후지마루는 자신을 미끼로 사용한다. 이스타르가 그를 쫓아오지만 안나가 그녀의 사슬 공격으로 그녀를 붙잡아 땅에 쓰러뜨린다.
이스타르는 하늘을 바라보다 기절한다. 그녀는 곧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깬다. 후지마루는 그녀에게 신적 존재 동맹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후지마루는 먼저 신적 존재들이 왜 우룩을 공격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두 신적 존재가 누가 먼저 우룩을 파괴할 것인지 경쟁 중이라고 밝힌다. 그들은 길가메시가 소유한 성배를 얻고 싶어한다. 성배를 얻는 자가 이 땅을 다스릴 권리를 얻게 된다. 후지마루는 다른 두 신성 존재의 실명을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시타르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알려준다. 그녀는 우루크의 사원에서 소환되었다고 말한다. 나머지 두 신성한 존재는 성배에 이끌려 이곳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유령들에 둘러싸인다. 그룹은 탈출 준비를 하지만 후지마루는 그들이 탈출하기 전에 이시타르를 풀어준다. 이시타르는 이를 놀라워하며 결국 그룹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후지마루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며 이는 다시 한번 그녀를 놀라게 한다. 하룻밤, 후지마루는 악몽으로 깨어난다. 그는 마왕사령관 솔로몬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본다.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한다. 아마 후지마루가 솔로몬을 만난 건 런던에서 네 번째 그레이를 찾던 중이었다. 그 만남에서 살아남은 건 기적이다. 그들은 마지막 그레이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솔로몬과 강력한 마법사들에 맞설 수 있다. 회의 후 그들은 북부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그 지역에는 악마의 짐승들이 공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몇몇 악마의 짐승들이 벽을 뚫고 침입한다. 마시, 레오니다스, 그리고 아나가 벽을 뚫고 들어온 몇몇을 쉽게 처치한다. 두 번째 물결이 도착하지만 그들도 처치된다. 세 번째 괴물의 물결이 벽을 향해 돌진하지만 큰 대포가 사용되어 그들을 쓸어버린다. 레오니다스는 병사들에게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하라고 명령한다. 후지마루는 대포에 대해 묻고 레오니다스가 설명해준다. 그는 이것이 길가메시의 보물을 발사하는 무기라고 말하며 마법의 에너지로 적을 날려버린다고 덧붙인다. 길가메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레오니다스는 그룹이 벽돌을 층층이 쌓도록 한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룹은 이미 지쳐있지만 맛있는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우시와는 전쟁 최전선의 상황에 대해 그룹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최근 아이들과 여성들의 구출을 우선적으로 해왔다고 말합니다. 악마 짐승들이 최근 조직화되고 그들에게 강제로 돌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후지마루는 구조될 가능성이 있는 한 어떠한 시민이라도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그날 밤 늦게 아나와 메르린이 잠든 후미마루와 마시를 위해 대화를 나눕니다. 멜리는 그녀가 아나가 인간에게 지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해. 그녀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나는 신성한 존재이지만 숨기려고 애쓰고 있어. 그룹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거야. 또한 전쟁 중에 그들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도 있어. 멜린은 후지마루가 아나가 신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을 걸 알고 있어. 멜린과 아나는 결국 그들이 인간을 위해 싸우는 것을 막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결론 내렸어. 그들은 그들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는 구할 가치가 있어. 다음 날 아침, 병사들은 스스로를 모아 성박 탐험을 준비한다. 후지마루는 매우 긴장했지만 레오니다스가 그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는다. 그들은 병사들과 함께 출발한다. 우시와와 병사들은 악마의 짐승들과 맞서야 하고 후지마루와 나머지는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니프루로 향해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 시민들을 구하려 한다. 잠시 후 우시와는 짐승들이 그들의 전술을 알아내었고 이제 후지마루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후지마루와 그의 팀은 도시로 도착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후지마루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슬퍼한다. 그러나 그들은 바닥에 있는 붉은 액체 자국을 보고 즉시 따라간다. 그들은 도심 중앙에 도착하여 엔키두가 붉은 자국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후지마루는 그에게 도시의 시민들을 어떻게 했는지 묻는다. 엔키두는 그들이 현재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이 악마의 짐승을 만드는 도구와 수단이라고 밝힌다. 후지마루는 화가 나서 엔키두가 원래의 엔키두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가짜 엔키두를 원래 엔키두의 인간형 인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엔키두는 그룹에 즉시 다가갑니다. 그는 그룹과 싸우기 위해 악마의 짐승 우갈루를 소환합니다. 우갈루는 사자처럼 생긴 거대한 악마의 짐승입니다. 안나는 그 짐승과 싸우는 것에 신이 나 있습니다. 후지마루는 멀린에게 안나를 도와주라고 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그는 안나의 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주문을 겁니다. 안나는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을 베어냅니다. 그때 가짜 엔키두가 안나를 붙잡고 쇠사슬로 그녀를 제압합니다.
그는 안나가 강하다는 것을 추론하고 따라서 그녀를 즉시 처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려 하는데 멀린이 후지에게 뭔가 하라고 합니다. 그는 부가 저장된 마법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부는 자신의 에너지를 안나에게 전달합니다. 안나는 충전되고 그녀는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은 가짜 엔키두조차도 놀라게 합니다. 갑자기 도시 아래에서 인간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뱀이 나타납니다. 로만 박사는 즉시 그녀를 분석합니다. 그는 뱀의 정령 기원이 신성한 정령 계급이라고 말합니다. 그 분류는 원한 때문에 복수하는 안가품자입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제8계급입니다. 뱀은 자신을 티아마트라고 소개하며 모든 짐승들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삼신동맹의 수장이다. 티아마트는 인류의 맹적이며 그들을 파괴하고 싶어한다. 가짜 엔키두는 자신이 티아마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의 계획은 티아마트가 마지막 날에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계획이 변경되었다. 티아마트는 인류의 마지막 주인으로 알려진 후지마루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티아마트가 후지마루를 공격하지만 멀린이 그 공격을 가로막고 무효화한다. 그는 후지마루와 안나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며 티아마트와 싸운다. 그는 불사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멀린은 자신이 깨달았을 때 거의 팬티를 찢을 뻔했다. 티아마트는 석화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주저없이 히지마루에게 따라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티아마트는 그들을 소멸시키려는 찰나에 우시아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도착합니다. 그녀는 티아마트의 공격을 차단하고 팀원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티아마트와 싸웁니다. 히지마루는 떠나기 싫어하지만 우시와는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출발 후 우시와는 뱀과 계속 싸웁니다. 그녀는 잘 싸우고 있어 심지어 티아마트조차 놀라워합니다. 히지마루와 그의 팀은 성벽까지 도착합니다. 그때 티아마트가 땅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우시와를 때렸지만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공포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리오니다스가 매우 강력한 병사들과 함께 나타난다. 리오니다스는 후지마루와 다른 이들에게 자신과 그의 부하들이 중단한 지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티아마트는 리오니다스와 그의 군대를 공격하지만 그들은 공격을 막기 위해 방패를 들어올린다. 그녀는 신비로운 눈도 사용해 보려 하지만 효과가 없다. 티아마트는 사람들에게 분노한다. 그녀의 석화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자신의 조상이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라고 밝힙니다. 레오니다스는 아레스에게 찬사를 받는 국가 스파르타의 왕입니다. 레오니다스는 티아마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티아마트는 석화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티아마트의 공격으로 레오니다스의 모든 병사들이 제거되고 그만 남게 됩니다. 레오니다스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사용해 뱀 존재를 추격합니다. 그는 공격으로 뱀을 통과하며 그녀의 진짜 이름인 고르곤을 부릅니다. 레오니다스는 천천히 먼지가 되어 무릎을 꿇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죽기 직전 우시와는 그 뱀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주문과 검수를 발휘하여 고르곤을 추격한다. 그녀는 뱀 주위를 뛰어다니며 눈부신 속도로 베어낸다. 모든 힘을 다하지만 결국 고르곤에게 패배한다. 이것은 후지마루를 충격에 빠뜨리는데 아무도 뱀이 이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르곤은 우록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엔키두가 그녀를 막는다. 그는 지금 당장은 인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짐승의 탄생은 여전히 그들에게 달려있다. 고르곤은 후지마루와 나머지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열흘 후에 돌아와 우록과 그 외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한다. 그녀가 떠난 후 후지마루는 엔키두에게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킹구라고 밝힙니다. 킹구는 바빌론 신화에서 티아마트의 자손을 이끈 신적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킹구는 자신이 인간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류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 그는 떠납니다. 그들은 레오니다스의 죽음 때문에 우울한 모든 군대가 있는 벽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항상 강력한 지도자이자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벽을 방어해왔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벽을 방어해왔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벽을 방어해왔습니다. 병사들은 우울해 보이고 이후에 내키지 않는 모습이다. 바로 그때 우시와의 조수인 벤케이가 후지마루에게 무기를 버리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병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격이 없는 커워드라고 생각한다. 후지마루는 그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다. 벤케이가 떠난 후 후지마루는 나머지 부대를 동기부여하여 레오니다스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게 한다. 그들은 먼저 벽에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우리는 우시와가
악마의 짐승이 만들어지는 공장 중 한 곳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엔키두와 마주하게 된다. 그녀는 즉시 엔키두와 티아마트가 그녀를 씨앗으로 사용해 악마 같은 짐승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시와는 뇌 같은 장소에 묶여 있어 서서히 악마 같은 짐승으로 변해갈 것이다. 우시와는 엔키두와 티아마트의 인류를 파괴하고 엔키두가 지배하게 하려는 계획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엔키두를 분노하게 만든다. 그는 우시와를 그곳에서 빼내고 그녀를 티아마트에게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괴물이 될지 보는 것이 기다려진다. 다음으로 후지마루와 그의 팀은 길가메시와 회의를 갖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은 고르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그들에게 고르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리스의 세 자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어린 자매인 메두사가 아테나에게 화를 냈고 그녀는 메두사를 벌했습니다. 아테나는 메두사를 외딴 섬으로 추방했고 그녀의 다른 두 자매도 메두사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섬에 있을 때 영웅들과 다른 인간들이 그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자매들은 그들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메두사는 이 모든 것들 동안 정신을 잃고 결국 자신의 자매들까지 삼켜버립니다. 그녀는 세 자매의 힘이 결합된 신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들이 그녀에게 한 일 때문에 인간에 대한 증오가 깊습니다. 한편 안나는 니푸르에서 엔키두의 쇠사슬을 피한 후 다른 곳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우룩으로 돌아갈 길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길가메시는 이스타르를 그들의 편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후지마루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후지마루와 그의 팀은 임무를 위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안나를 만납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녀는 니푸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사과합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비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비산입니다. 이곳에는 이슈타르의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이슈타르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곧 그들은 이슈타르의 사원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슈타르가 나타나서 그룹을 공격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그저 자기 사원으로 들어오는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후지마루는 그녀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화뿐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녀는 인간과 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무자비하게 그룹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다시 공격한다. 이번에는 안나와 마시는 반격하고 멀린과 후지마루는 계획을 세운다. 멀린은 후지마루의 환상을 만들어 원래의 후지마루가 이슈타르에게 다가갈 기회를 준다. 후지마루는 이슈타르와 마주하여 보석과 보물을 쏟아낸다. 이슈타르는 즉시 얼어붙는다. 분명히 이슈타르는 보석에 몰두하고 있다. 그녀는 제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석을 원한다. 이것이 길가메시가 그녀를 유인하는 계획이다. 이슈타르는 보석을 보고 공격을 멈췄다. 그녀에게 또 다른 보석 가득한 수레가 보여진다. 그들은 또한 그녀에게 길가메시의 보물의 25%를 약속한다. 그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면 이슈타르는 보석 앞에서 거절할 수 없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제안이다. 그녀는 유혹을 참으려 하지만 소용없다. 결국 그녀는 거래에 응하고 그들은 기뻐한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후지마루에게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에 입맞춤하라고 오만하게 말합니다. 그날 밤 늦게 로마는 이슈타르에게 그녀가 사용하는 인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로만에게 몸의 주인을 죽이지 않았고 그녀의 영혼도 파괴하지 않았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들은 함께 융합되어 있지만 이슈타르는 모든 것의 70%를 차지합니다. 몸의 주인은 완전히 안전하며 이는 로만을 기쁘게 합니다. 그룹과 이슈타르는 우룩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슈타르가 이제 그들의 편에 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산이 있어. 이슈타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력한 신적 존재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슈타르는 그룹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지고 있어.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말하며 아직까지 멋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 그들은 또한 그녀의 무기인 구겔라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황소, 즉 신이 나니 그녀에게 준 무기야. 이 무기는 고르곤을 물리치는 마지막 수단이 될 거야. 그들은 곧 야영지를 만들어 쉬며 다음날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야. 이스타르가 밤중에 깨어나 후지마루가 아직 깨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후지마루가 자신의 서번트를 걱정하는 것에 감명을 받는다. 그녀는 후지마루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묻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이어서 새 신이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악마 짐승의 신이 절대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
정글의 신은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녀는 동맹의 세 번째 신이며 현재 그들의 편에 서 있다. 그녀는 인간들이 신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동맹에 가입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동맹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녀는 인간들이 신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동맹에 가입했다. 그녀는 수만 년 동안 인간을 보호해왔고 그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적이 아닙니다. 후지마루는 이시타르가 작은 비밀을 말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시타르는 잠자리로 갑니다. 그룹은 곧 무로크에 도착하고 그들은 기간드의 방에서 기간드와 만납니다. 평소처럼 기간드와 이시타르는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런 다음 기간드는 그룹에게 고든을 물리치기 위한 그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티아마트의 목을 찢어놓은 신디위 도끼가 그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든에게 사용하려는 무기입니다. 길가메시가 도끼는 아리두 어딘가에 있다고 말했어요. 아리두는 수메르 신화 속 최초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통치의 신권이 주어졌어요. 우르를 넘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써 팀은 전에 만난 제규어 인간을 떠올립니다. 이샤르는 그녀와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남쪽에는 강력한 신이 있는데 이름은 케찰코아틀입니다. 그녀는 고든보다 더 강력하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책임지는 신입니다. 제규어 인간은 단지 부수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제규어는 사실 그녀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때 한 경비원이 궁전으로 달려들어와 남쪽 문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준다. 그 문은 바로 케찰코아틀이라는 여성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녀는 궁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녀는 궁전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후지마루와 그의 팀에 의해 밖에서 저지당한다. 그녀는 웃으면서 농담하는 모습이 무섭다. 그녀는 도시를 조금 파괴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신적인 존재 연합의 일원이다. 어린이 후지마루를 그녀에게 소개한다. 그녀는 즉시 후지마루에게 매료된다. 후지마루가 그녀와 결혼하기로 동의한다면 함께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 소식은 팀에게 충격이지만 케찰코아틀은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대화를 계속한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인간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요청받았다고 밝힌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녀는 하루에 100명의 인간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오늘의 할당량은 완료했고 내일 다시 와서 계속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는 새를 소환하고 날아간다. 그녀가 떠난 후 제규어가 퀘찰코아틀에 의해 제거된 사람들을 모으러 온다. 그 후 팀은 길가메시의 방에서 그를 만난다. 그들은 퀘찰코아틀에 대해 불평한다. 그녀가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계속하면 악마와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와 맞설 수 없고 그녀와 대치할 계획이 필요하다. 머리는 그녀를 염탐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를 더 화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는 그럼 최선의 해결책은 공격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들은 그녀의 본거지에 침투해야 한다. 로마는 기지의 위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곳은 그녀를 숭배하는 사원 안에 있다. 그들은 사원이 남쪽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추론한다. 후지마루가 오르 도시를 조사할 때 거기에서 강력한 마법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그때였다. 이제 그들은 에리두로 향해 가서 사원의 상징을 파괴하여 그녀의 신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는 그녀와 싸울 기회가 생긴다. 또한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마르도크의 도끼를 회수할 계획이다. 그룹은 곧 에리두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열대우림을 통과해야 한다. 그들은 케찰코아틀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원리는 그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신성한 짐승의 존재, 티아마트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케찰코아틀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그들은 기회를 가질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이슈타르는 후지마루에게 케찰코아틀이 선의 신성한 존재라고 말한다. 선한 것은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녀에게 해를 끼칠 것은 악해야 한다. 이슈타르는 후지마루를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친구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니 후지마루도 이스타르가 자신을 친구로 생각해주는 것이 기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정글을 통과하며 다시 한번 맹제규어 전사와 마주친다. 그녀는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그녀가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이스타르가 쉽게 제압한다. 그녀는 자신이 주인이 없다고 밝히며 그 이후로 쿠에스탈코아트를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평소처럼 푸지마루는 제규어 전사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게 하여 그녀를 팀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한다. 칭찬이 그녀의 마음을 얻어 그녀는 빠르게 팀에 합류하기로 동의한다. 정글은 그녀의 뒷마당이니 그들에게는 이점이다. 그녀는 그들을 빨리 에리드로 안내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곧 정착지에 도착하고 우록에서 납치된 병사들을 본다. 퀘찰코아틀은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지만 부활 주문을 사용해 그들을 되살린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정착지에 남게 한다. 그녀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간주한다. 퀘찰코아틀은 자신에게 맞서는 자만 제거한다. 후지마루는 퀘찰코아틀을 그들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번에는 말만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팀은 곧 태양의 신전, 즉 퀘찰코아틀의 거처에 도착한다. 그들이 찾고 있는 도끼도 보인다. 도끼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들은 곧 퀘찰코아틀과 마주하게 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힘을 주는 모놀리스를 파괴하려고 왔다는 것을 안다. 모놀리스는 신전의 꼭대기에 있다. 놀랍게도 퀘찰코아틀은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그룹이 자신을 넘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가 먼저 공격하고 후지마루는 간신히 피한다. 그의 첫 공격을 피하면 끝이었을 텐데 그 무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달려오지만 그녀는 쉽게 버텨낸다. 그 싸움은 퀘찰코아틀에게는 그저 즐거움일 뿐이다. 그녀는 게임을 매우 간단하게 만든다. 그녀는 후지야마루에게 도전한다. 그가 이기면 사원을 파괴할 자유를 얻고 그게 곧 승리라는 의미다. 그녀는 후지마루를 쫓아가지만 마시와 아나는 막아낸다. 둘이 맞서 싸우지만 단 1분도 버티지 못한다. 이샤르도 뛰어들지만 퀘찰코아틀이 쉽게 그녀를 쓰러뜨린다. 제규어 전사는 퀘찰코아틀과 맞붙게 되어 흥분한다. 퀘찰코아틀은 그녀를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훈련해왔다고 한다. 로마는 후지마루에게 재단으로 달려가서 여자들과 바쁜 퀘찰코아틀이 있는 동안 태양의 돌을 파괴하라고 말한다. 제규어 전사가 퀘찰코아틀에게 돌진하지만 그녀도 기회가 없다. 다른 여자들이 도와주기 위해 몰려들어 퀘찰코아틀을 제압하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던져지는 모든 것을 쉽게 무효화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사용하는 힘이 선한 자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오직 악만이 그녀를 해칠 수 있다. 그녀의 동료신 이슈타르조차 그녀에게 지쳤다. 후지마루는 드디어 재단의 꼭대기에 도착한다. 동시에 퀘찰코아틀은 이슈타르와 나머지 처리를 끝냈다. 로마는 후지마루에게 재단의 꼭대기에 도달하기 전에 모노리스를 파괴하라고 한다. 후지마루는 퀘찰코아틀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절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승리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퀘찰코아틀이 볼 수 있도록 무기를 떨어뜨린다. 그 후 이슈타르에게 그를 하늘로 데려가라고 말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후지마루는 자신을 없애기 위해 땅으로 자유낙하를 시작한다. 그는 의식을 잃고 눈을 뜨자 퀘찰코아틀이 그의 위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그를 죽음에서 구했고 신성한 존재가 그에게 어떻게 그녀가 그를 구할지 알았는지 물었다. 후지마루는 퀘찰코아틀이 인간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밝힌다. 그녀는 후지마루에게 감명을 받았고 퀘찰코아틀은 이제 후지마루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퀘찰코아틀은 신성한 존재 연합을 떠나 후지마루와 합류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퀘찰코아틀은 마르둑의 도끼를 그들이 가져가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그들이 그 도끼를 그가 있는 곳에서 내려받는 것도 도와줄 것이다. 로마는 후지마루의 결정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의 마지막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조심해야 하고 무모해서는 안 된다. 그는 칼데아의 방식을 따르고 조직이 주는 모든 지시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이 아직 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연결이 끊어진다. 로마는 연결이 끊어진 것에 답답해한다. 그가 이야기하려던 중에 끊어졌기 때문이다. 로만과의 대화 후 마슈는 후지무르에게 다가가서 로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로만은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그날 밤 이슈타르는 혼자 앉아있는 후지마루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는다. 그녀는 후지마루의 용기를 칭찬한다. 그 덕분에 그는 또 다른 신적 존재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후지마루가 피곤해 보인다고 추측한다. 후지마루는 레이 시프트 이후로 일하고 있다고 알린다. 이슈타르는 인간들이 정말로 전쟁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후지마루는 다른 특이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잠시 후 후지마루는 졸고 이슈타르는 그가 자신의 무릎에서 잘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가 잠든 동안 그녀는 항상 그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후지마루는 힘차게 일어난다. 그들이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시두리가 달려오고 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녀는 길가메시의 이름을 외치며 모든 것이 엉망이라고 말한다. 시두리는 그룹에 그가 왕자를 떠났다고 알린다. 왕이 과로했다고 불평하는 동안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서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소식에 모두는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길가메시가 피로로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두리는 계속해서 그들이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잠든 채로 죽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퀘찰코아트리 팀에게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며 끼어듭니다. 그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에레시키갈의 힘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에레시키갈은 신적인 존재이며 그녀는 쿠르의 여왕입니다. 그녀의 힘은 잠의 향기입니다. 그 힘은 피곤하고 지친 자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그 영혼은 쿠르로 가져가집니다. 그녀는 에레시키갈이 세계의 동맹 중 하나라고 밝힙니다. 이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슈타르가 동맹의 세 번째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슈타르가 자신이 연합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연합은 고르곤, 퀘찰코아틀, 그리고 에레시키갈로 이루어져 있다. 그룹은 에레시키갈이 이시타르가 소환된 동시에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시타르는 지구상의 생명의 신성한 존재로 알려져 있고 에레시키갈은 죽음의 신성한 존재이다. 그들의 힘은 같은 신으로부터 나와서 이는 에레시키갈이 이시타르가 소환된 이후 쿠르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길가메시의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에레시키갈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왕의 죽음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다. 기룡의 몸이 매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에레시키갈을 물리치는 것뿐이고 기룡의 영혼은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영웅의 영혼이 소용없는 저승으로 향해야 한다. 이슈타르는 후지무로가 자신이 뛰어들려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걱정하고 있다. 후지무로는 그녀를 만난 후에야 그녀를 물리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이슈타르는 그들을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이다. 에레시키갈은 저승의 최고 지배자이다. 이슈타르는 아나, 퀘찰코아틀, 월린에게 뒤에 남아있을 것을 말한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들은 돌아오기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시와 후지마루가 생자의 땅으로 향한다. 아나는 그들이 떠나는 동안 도시에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떠나는 동안 도시에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스타르는 마시와 후지마루와 함께 쿠타에 도착한다. 이스타르는 후지마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꾸려 하지만 그는 에레시키갈이 나쁜 신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이스타르는 그들을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 힘을 발휘하고 성공한다.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관찰할 수 있지만 소통할 수는 없다. 후지마루는 코르가 쿠타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저승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들은 길을 밝혀주는 감옥 속 영혼들. 이슈타르는 에레시키갈의 궁전이 일곱문 바로 앞에 있다고 말한다. 후지마루는 이슈타르가 어떻게 저승을 잘 아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신성한 힘조차 저승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데도 이슈타르는 한때 저승에 와서 에레시키갈을 무찌르려고 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최악의 방식으로 패배했다고 한다. 그녀는 에레시키갈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그 이후로 그녀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곧 문에 도착한다. 이슈타르는 후지마루에게 문이 그들에게 묻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놀랍게도 그 문은 후지마루에게 묻는다. 이시타르와 에레시키갈 중 누가 더 아름다운지. 처음에 후지마루는 이시타르를 선택하고 문은 충격적인 공격을 가해 이시타르를 약화시킨다. 그 후 후지마루는 에레시키갈을 선택하고 문이 열린다. 오랜 시간 걷고 나서 후지마루는 이미 피곤하지만 마시가 그를 격려하려 한다. 이시타르는 이제 남은 문이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미 6개를 지나왔기 때문이다. 그때 길가메시가 그림자에서 나타난다. 그는 사실 죽었지만 영혼 수집가들로부터 숨어 있었고 자신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는 저승에서도 길을 잘 안다. 길가메시는 이시타르가 작아진 것을 보고 왜 그런지 묻는다. 마시는 그녀가 저승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에레시키갈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것이 그녀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더 작아지는 이유다. 매번 통과할 때마다 점점 더 작아진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시타르는 귀여운 작은 요정처럼 보인다. 그룹은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간다. 길가메시는 에레시키갈의 허락 없이는 저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에레시키갈은 저승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이시스타르도 별로 쓸모가 없다. 마시와 후지마루만이 그들이 저승에 있을 때 에레시키갈과 싸울 수 있다. 듀오는 아직 살아있으니 그녀와 대적할 기회가 있다. 마시는 에레시키갈이 저승을 맡은 이후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지 못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저승에 들어온 이후로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지 못했다. 그때 이슈타르는 그들이 에레시키갈의 궁전에 도착했다고 그룹에 알린다.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황무지처럼 보인다. 에레시키갈이 땅 아래에서 나타나고 그녀의 모습은 무섭다. 후지마루는 에레시키갈을 보고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그는 에레시키갈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는 에레시키갈이 나쁜 신성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가 길가메시의 영혼을 위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그는 또한 그녀가 우룩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에레시키갈은 후지마루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르고는 이틀 후 우룩을 공격할 것이며 그녀는 도와주려 한다. 그녀는 인간의 영혼을 코르로 모으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것에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레시키갈이 자신의 욕망을 가진 첫 번째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후지마루를 공격하지만 마시는 방패로 막아낸다. 마시는 후지마루에게 그의 선택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마시에게 지하 세계의 지배자를 설득할 한 번 더 기회를 원한다고 말한다. 에레시키갈은 그녀를 이용해 그룹을 공격할 여러 마법을 만든다. 길가메시는 손을 내밀기로 결심한다. 그와 마시는 후지마루가 에레시키갈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에레시키갈은 마시를 맹렬히 공격하다가 길가메시가 개입합니다. 에레시키갈은 길가메시를 조롱하며 죽은 자에 대한 공격은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길가메시는 그가 여전히 그녀를 왕권으로 유죄 판결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에레시키갈을 제압하고 그녀가 고르곤과 결탁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가 수메르의 사람들과 문화를 보호할 의무를 잊었는지 묻습니다. 에레시키갈은 길가메시가 신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자신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이슈타르는 그녀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 하지만 에레시키갈은 더 화가 난다. 그녀는 이슈타르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후지마루가 그녀를 구하러 뛰어든다. 에레시키갈은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왔고 다른 한쪽은 하늘을 자유롭게 떠돌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칭찬을 받지 못한 것이 아프다. 그녀는 수만 년 동안 영혼을 모아왔다. 그녀는 후지마루에게 칭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에레시키갈은 더욱 화가 나서 흥분한다. 그녀는 후지마루를 포함한 누구든지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후지마루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것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후지마루는 권한을 사용해 마슈에게 더 많은 힘을 부여한다. 에레시키갈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슈는 엄청난 힘을 부여받아 방패를 거대한 방패로 변형시키고 그것에서 에너지 폭발을 만들어내어 에레시키갈을 약화시킨다. 폭발이 일어나고 먼지가 가라앉은 후 에레시키갈은 이제 그녀는 인간 형태로 해골 형태가 아니다. 에레시키갈은 후지마루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그는 에레시키갈이 항상 인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후지마루는 에레시키갈이 가끔 디스가이즈를 하고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 사람이 에레시키갈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디스가이즈 아래에서 숨으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뒤에서 검이 나타나 에레시키갈의 몸을 번개처럼 관통한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고 검을 휘두른 사람은 지우스로 밝혀진다. 이슈타르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백이기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지만 고르곤과의 동맹의 유대를 끊었습니다. 몇 초 후 에레시키갈이 일어나고 그녀는 완전히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지우스는 그가 먼 곳에서 온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에레시키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을 항상 지켜봐 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녀의 세신과의 동맹을 끊는데 도움을 준 이유입니다. 그녀가 세신과의 동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우스가 사라집니다. 길가메시는 에레시키갈에게 그녀가 가두고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룩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지마루는 그녀에게 고르곤과 싸우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는 기꺼이 수락합니다. 이는 세 신이 동맹의 끝을 알립니다. 그녀는 그의 은혜를 갚은 후 후지마루와 계약을 맺겠다고 약속합니다. 조금 후 에레시키갈은 우리 안의 모든 영혼을 해방합니다. 그녀는 길가메시의 영혼도 되돌려줍니다. 길가메시는 후지마루와 나머지에게 바로 살아있는 땅으로 돌아오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길가메시가 지상으로 돌아오면서 몇 마디를 중얼거립니다. 결국 여기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길가메시는 지하세계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길가메시는 친구 엔키두가 그의 손에서 죽었던 기억도 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친구의 영혼을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내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곧 후지마루, 마시, 그리고 이슈타르는 우루크로 돌아온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방에서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남은 병력들은 우루크에 북쪽 성벽에 모여 고르곤의 주력군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악마의 짐승들은 시더숲에 모이고 있다. 그들의 크기는 인간의 10배에 이른다. 이는 제 상황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들은 필드로 나가서 본거지를 공격해야 합니다.
록에 있는 이들은 후지마루와 그의 팀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들은 고르곤의 본거지를 정복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들은 마르독의 도끼로 고르곤의 요새를 파괴해야 합니다. 지만 셋이는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팩트를 맺고 있습니다. 팩트를 깨는 자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릴린이 그 도끼를 휘둘러야 합니다. 릴린은 도끼에 묶을 수 있는 옷을 줍니다. 럭키에서 도끼가 메를린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도끼는 신전의 문을 부수는데 사용될 것이다. 후지마루와 그의 팀은 신전에 들어가 고르곤과 싸워 그녀를 물리치려 한다. 그들은 북쪽 벽의 운명이 이 전투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머리는 모든 사람이 떠난 후 길가메시와 이야기를 나눈다. 길가메시는 고르곤을 물리치는 것이 성배를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시대가 붕괴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그들의 시간이 끝날 신호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작별 인사다. 마시는 후지마루와 함께 산책을 한다. 도시에서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낸 시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한 노부인이 후지마루와 마시를 찾는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안나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안나가 지난 며칠간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밝힌다. 그녀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녀를 묻지 않도록 막아준 것도 안나였다. 그녀는 후지마루와 마시에게 안나에게 전할 머리 장식을 준다. 이것은 그녀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다. 그날 밤 도시를 떠나면서 후지마루는 머린에게 왜 길가메시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는지 물어보기로 한다. 메이리는 그 후 기름가스와 자신이 비슷한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기름가스는 인간을 공정하게 다루려는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를 보호하지만 누구도 우대하지 않습니다. 메이리는 추가로 자신이 반인간 반인큐버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을 연구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결함이 있지만 그들이 만든 것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멈춥니다. 후지마루는 안나가 잠을 잘 수 없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그녀에게 노파가 준 머리 장식을 줍니다. 안나는 노파가 아직도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가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녀에게 자비를 베푼 이유다. 안나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한다. 안나는 그 후 머리 장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아들이 악마 짐승에게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르곤과 맞서 싸우고 그녀를 물리칠 날을 기다릴 수 없다. 이것이 그녀가 그곳에 있는 이유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성벽에 있는 사람들은 악마 짐승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제규어 전사는 누구보다도 그 장면을 즐기는 것 같다. 잠시 후 킹구가 전투에 합류한다. 케찰코아틀은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쫓아간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매우 강렬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강력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후지마루와 그의 팀도 사원을 향해 정글을 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원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케찰코아틀에게 머독의 도끼를 던지라고 신호합니다. 그녀는 킹구와의 전투를 무시하고 머린이 있는 곳으로 도끼를 휘두릅니다. 머리는 도끼를 빠르게 잡지 못하고 결국 사원의 요새에 닿게 됩니다. 이로 인해 케찰코아틀은 자신의 신성을 반으로 잃게 됩니다. 도끼는 문을 뚫고 후지마루와 그의 팀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킹구는 상황을 깨닫고 재빨리 케찰코아틀을 무시하고 사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사원에 들어가서 여러 개를 만난다. 고르곤이 악마의 짐승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씨앗들을 마시는 그것들을 풀어주고 싶어 하지만 후지마루가 막는다. 그는 말한다. 고르곤을 무찌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것이 목표이며 어떤 것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곧 사원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한다. 고르곤이 고치에서 나온다. 그녀는 너무 커서 그룹이 벌레처럼 보인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인류를 모두 죽이고 끝나면 죽을 것이라고. 복수는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녀는 후지마루에게 자신의 논리를 밀어붙이지만 그는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슈타르는 고르곤이 성배의 힘을 얻은 것이 운이 좋다고 말한다. 이슈타르는 더 나아가 진짜 어머니는 고르곤처럼 악마의 짐승을 만들기 위해 생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바로 그때 아나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신의 힘을 풀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신비로운 윤을 사용하여 고르곤의 눈과 상쇄할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고르곤은 아나가 자신의 눈을 바라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르곤은 아나를 방 안에서 던져버리며 매우 강력해 보인다. 팀의 나머지 멤버들이 아나를 돕기 위해 싸움에 합류한다. 고르곤은 여전히 그들보다 더 강해 보인다. 그녀가 전체 그룹에 맞서 서 있는 모습에서 그렇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을 고르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원초적인 신 티아마트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나는 그녀에게 동의하지 않으며
그녀는 영웅 사냥꾼 고르곤이라고 말한다. 아나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치명적인 무기로 공격한다. 그녀는 고르곤에게 뛰어올라 낫을 그녀의 머리에 찔러 넣는다. 그녀는 고르곤을 다른 자신이라고 부르고 둘 다 함께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기로 고르곤의 머리에 밀어넣고 그녀가 서서히 부서져 갑니다. 그녀가 심연으로 떨어지자 아나도 함께 떨어집니다. 후지마루가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이슈타르는 이미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디바인 커넥션스를 느낄 수 없으므로 이것은 그들이 시대에서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메르리는 그룹에게 아나의 무기가 불사의 존재들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이유 때문에 그녀는 이 시대로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 그룹은 고르곤이 성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배의 힘을 끌어오는 것뿐이었다. 성배가 그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배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남아있는 질문이다. 머리는 진짜 성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아 보인다. 그는 킹구가 방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다. 킹구는 고르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었다면 더 강력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그는 그룹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의 공격을 피한다. 갑자기 그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로마는 메소포타미아가 공간 균열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킹구는 그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일들은 모두 계획대로라고 말합니다. 고르곤이 죽지 않으면 진짜 어머니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고르곤을 제거하게 하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인류의 죄라고 알려진 진짜 어머니가 곧 깨어날 예정입니다. 원리는 킹구의 이전 공격으로 다쳐서 힘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킹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방을 떠납니다. 원리는 후지모루에게 빨리 우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깨어났다고 말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는 후지마루에게 길가메시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한다. 영유력의 짐승 중 하나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이며 7 대영웅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잠에서 깼다. 생명의 바다, 원시 어머니, 인간의 7가지 악 중 하나, 원죄의 짐승 중 하나가 깼다. 메르린 주변에 밝은 빛이 비치고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본부에서는 페르시아만에서 마법 에너지가 감지되었다. 그들의 숫자는 수천 명이며 유크로 향하고 있다. 후지마루는 이슈타르에게 그들보다 앞서 유크로 날아가라고 말한다. 케찰코아틀이 후지마루와 메시를 중간에 데리러 올 것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도시로 도착하여 괴물들이 도시를 사방에서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생물들은 그들이 익숙한 이전의 괴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들은 아에소프의 지구라트로 가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 그 생물들은 킹구가 언급했던 새로운 인간들로 밝혀진다. 그들은 지구라트에 도착하여 길가메시와 논의한다. 길가메시는 군인들에게 그들이 남거나 떠날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남고 싶은 사람은 전투 준비를 위해 동원해야 한다. 후지마루는 그때 길가메시에게 멀린이 자신에게 한 말을 전한다. 길가메시는 인류의 7가지 악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인류를 파괴하는 재앙의 연속입니다. 그것들은 짐승으로 분류되며 이것이 마법왕이 깨운 것입니다. 로마는 그 후 그룹에게 앞서 도시를 공격했던 생물들이 대량 생산된 엔키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길가메시는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들을 나무라고 이름 짓습니다. 후지마루는 시도리가 방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찾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녀가 붙잡혀 에리두로 끌려갔다고 밝혔습니다. 후지마루는 에리두에 가서 그녀를 구출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후 이슈타르, 마시, 케찰코아틀, 그리고 후지마루가 에리두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라무스가 시민들을 고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슈타르와 케찰코아틀은 그 생물들에게 분노를 쏟습니다. 그때 킹구가 나머지 라흐무를 통제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이슈타르는 길가메시가 지하 세계에서 엔키두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엔키두의 시체가 킹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슈타르는 그를 엔키두의 시체를 이용해 만들어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티아마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무 중 하나가 창팔로 키누의 가슴을 찌른다. 키누의 가슴이 찔리고 그는 충격을 받는다. 나무는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으며 쓸모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은유적으로 새로운 물고기다. 라후무는 성배를 키누의 가슴에서 제거한다. 후지마루와 나머지 사람들은 알게 된다. 성배가 키누의 마음이었음을 그리고 몰랐다. 라후무는 성배를 주입하며 그것을 어머니께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다. 성배는 라후무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이시타르가 쫓아간다. 키누는 일어나서 꼭대기까지 달려간다. 사원의 일부분이지만
라무스가 그를 쫓아온다. 라무스는 그에게 더 이상 쓸모없다고 말한다. 그는 가까스로 피하며 숲속으로 달린다. 라무스는 꼬리를 흔들며 도망치는 그를 조롱한다. 날개 달린 나무는 이샤르를 쓰러뜨릴 수 있다. 바닥에 밀어넣고 어머니 쪽으로 계속 도망친다. 이샤르는 이에 분노하여 온 힘을 다해 라무스를 쫓는다. 케찰코아틀도 새를 불러 날개 달린 나무를 쫓는데 도움을 요청한다. 후지마루는 침대에 올라가는 것을 망설이는데 키누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마시는 그에게 당장 킹구를 잊으라고 말한다. 케찰코아틀은 그에게 우리가 성배를 얻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어머니가 성배에 손을 대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성배가 그들의 최우선이며 킹구가 아니다. 한편 킹구는 여전히 숲을 달리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졌던 모든 희망을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을 어머니의 아들로 본다. 이것이 그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친구도 가족도 없고 오직 어머니에 대한 의무만 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그를 버렸다. 그는 결국 도망치는 것에 지쳐 포기한다. 그는 나무가 그에게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맡긴다. 나무가 그를 둘러싸고 킹규는 움직이지도 않는다. 바로 그때 나무 중 하나가 나머지에게 공격을 시작하고 그들을 처치한다. 나무가 동료들을 처치한 후 그것이 말을 한다. 알고 보니 그 나무는 다름 아닌 시두리이다. 그녀는 나무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킹규와 키두를 부르며 길가메시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준 것에 감사한다. 그녀는 그에게 감정적인 말을 하고 그것들을 말하게 되어 기쁘다고 고백한다. 이런 말을 한 후 그녀는 갈라져서 먼지가 된다. 그녀가 사라진 후 킹우는 슬퍼하며 그녀가 시두리르를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있지만 어떻게 그녀를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 그는 시두리르의 감사에 대해 그가 마땅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한다. 나후무의 추격을 계속하면서 팀은 나후무가 페르시아만 중앙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들은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그녀를 잡아야 한다. 그들이 그녀를 잡기 전에 그녀가 도착하면 안 된다. 이슈타르는 기습 공격을 시작하고 케찰코아틀도 도와줍니다. 그들은 나무를 땅에 눕힐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위치에 도착하기 전에 케찰코아틀이 나무를 붙잡으려 하지만 다시 탈출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물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시화로 밝혀지고 이는 그들을 극도로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검은 얼굴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룹에게 성배를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그녀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와카가 후지마루를 쫓지만 마시는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후지마루는 팀에게 우시와를 물리쳐 성배를 쫓아가자고 말한다. 이스타르는 나무를 쫓느라 모든 마력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싸움에 참여할 수 없다. 마시와 케찰코아틀이 함께 우시와와 싸우고 그녀는 전력을 다한다. 그들은 그녀를 물리칠 계획을 세우고 효과를 본다. 그들은 이스타르가 그녀를 먼지로 만드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일직선으로 만든다. 갑자기 우시와가 다시 나타난다. 그들은 그녀가 이제 재생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시와는 전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클론을 만든다. 로마는 팀에게 그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몸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녀를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시와의 모든 클론을 동시에 제거해야만 그녀를 이길 수 있다. 케츠알코아틀은 우시와를 붙잡아두고 이스타르와 후지마루는 계획을 세운다. 이스타르는 후지마루에게 자신의 마법 에너지를 모두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그런 다음 그녀가 모든 우시와의 클론을 파괴할 만큼 강력한 폭발을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스타르는 충전을 마치고 우시와와 그녀의 모든 클론을 소멸시키는 폭발을 발사한다. 우시와는 멋지게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릇이 티아마트에게 전달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팀은 마법공학 장치를 사용하여 길가메시와 통신한다. 그는 그들에게 우로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또한 검은 바다 진흙이 티아마트의 존재임을 말한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 그녀의 노예로 변하게 된다. 아무도 검은 진흙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며 정보는 널리 퍼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검은 진흙은 육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육지에 닿으면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은 우시와처럼 어두워질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그것이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들은 로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들의 계획은 티아마트를 향해 돌진하여 그녀를 물리쳐 검은 진흙이 육지로 흘러오는 것을 막는 것이다. 후지마루, 이슈타르, 마시, 그리고 케찰코아틀이 티아마트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더 많은 라마들이 물 위로 떠오르지만 그들은 팀이 위를 날아가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라마들은 영혼이 없는 생물로 간주된다. 그들은 곧 티아마트의 사거리 내에 들어가고 그녀가 물속에 선명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아직 한 곳에서 움직일 수 없다. 팀은 지금이 그녀를 처치할 가장 좋은 기회라고 결정한다. 그들은 돌진하지만 그녀는 입에서 초음파를 만들어 그들을 밀어낸다. 로마는 그들에게 티아마트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오륙을 없앨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 그들은 빠르게 뭔가를 해야 한다. 후지마루는 명령 주문을 사용하여 이슈타르의 힘을 강화하고 그녀가 모든 힘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슈타르는 티아마트를 향해 강력한 공격 마법을 만든다. 먼지가 가라앉고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로마는 티아마트의 영혼의 기원이 붕괴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전한다. 그녀가 만들고 있는 마법 반응기도 멈췄다. 로마는 그들이 티아마트를 성공적으로 물리쳤다고 말한다. 그들은 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그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상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로마는 그리를 회수한 후에 루프트 HQ로 페르시아와 마시를 데려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를 회수한 후에 말이다. 갑자기 바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된다. 로마는 바닷속에서 거대한 구조물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팀에게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들이 본 티아마트는 그녀의 뇌였다고 말한다. 지금은 그녀의 전체 몸이 물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다. 팀은 로만의 경고를 듣고 철수를 시작한다. 그 순간 티아마트가 물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거대해졌다. 바다는 즉시 검은 진흙으로 변했고 더 내륙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후지마루는 티아마트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묻는다. 쿠첼코아틀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이슈타르의 힘을 합쳐도 티아마트에게 상처 하나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일단 후퇴해서 길가메시와 만날 필요가 있다. 길가메시는 검은 진흙이 우루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병사들에게 즉시 도시 주변에 닻을 올리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 사이 진흙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길가메시가 나와서 말한다. 이제는 신들의 시대의 마지막 전투 시간이다. 후지무로와 그의 팀은 지구라트로 돌아와서 도시에는 겨우 500명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길가메시가 후지무로에게 말한다. 이 시대를 구하려면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우루크를 지켜야 한다고. 후지무로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희망을 품는다. 로마는 팀에게 티아마트의 데이터를 보내며 새롭게 시작한다. 그들은 분석해서 그녀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낸다. 인류가 이 정도의 신성한 아크에 도달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린다. 로마는 그의 모든 분석에서도 공격 가능한 방법 하나조차 찾지 못했다. 그녀는 신체적, 신화적 약점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로마는 한탄한다. 티아마트는 창조의 신성한 존재로 죽음이 그녀를 넘볼 수 없다는 의미다. 땅에 생명이 있는 한 티아마트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단순히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티아마트를 이기기 전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야수전사는 그들에게 티아마트가 육지에 도달하는 데 이틀이 걸리고 또 다른 이틀이 우루크에 도달하는 데 걸린다고 말한다. 그들은 티아마트를 멈추거나 이기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갑자기 목소리가 그들에게 말을 건다. 여성 목소리가 후지무루에게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과 대화하는 사람은 에레시길릴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녀는 많은 영혼들이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지하세계로. 그리고 그건 매우 이례적이에요. 길가메시가 힘을 써서 에레시길릴을 보여주는 거울을 만들었어요. 에레시길릴은 지금 지하세계가 붐비고 있다고 말했어요. 후지무루는 바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는 에레시길릴에게 타이아트를 지하세계로 보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만약 죽음이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녀를 건드리지 못한다면 지하세계에서는 달라질 거라고요. 계획이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최고의 방법이에요. 길가메시는 에레시키갈에게 우룩 저녁에 지하세계의 문을 열고 티아마트를 지구의 심연에 묶어두라고 즉시 말합니다. 이는 에레시키갈이 지하세계를 우룩 바로 아래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준비하는데 3일이 걸릴 것이라고 그룹에 말합니다. 에레시키갈이 3일 후에 준비가 되므로 그들은 에레시키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티아마트를 하루 동안 막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슈타르는 구갈라나를 사용하여 티아마트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 무기는 매우 강력하므로 티아마트에 대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슈타르는 분위기를 깨고 구갈라나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잃어버렸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부서진다. 티아마트를 억누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후지마루는 팀에게 밤을 무사히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현재의 임무를 계속할 것이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푸른 하늘을 바라본다.
다음 장면에서 길가메시는 후지마루와 마시에게 생존한 500명이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한 번 우록의 폐허를 보았고 그때 그는 혼자 남아 있었다. 시민들도 이를 알고 있으며 생존한 500명은 큰 의미가 있다. 그는 후지마루와 마시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날 밤 케찰코아틀은 후지마루에게 그녀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우록의 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후지마루는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마시가 이슈타르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이슈타르에게 전투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항상 싸움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레오니다스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날 밤 길가메시는 기분이 안 좋은 킹구를 찾는다. 킹구는 눈물로 가득 차 있고 왜 우록 근처에 왔는지 모른다. 길가메시는 킹구에게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친구의 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연민을 정당화한다. 킹구의 가슴은 여전히 찢어져 있고 길가메시는 그가 소유한 컵을 그에게 준다. 성배가 킹구를 치유하고 이로 인해 킹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 그는 길가메시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모른다. 길가메시는 더 나아가 엔키두가 신들이 만든 최고의 무기로 여겨졌다고 덧붙인다. 그는 킹구가 여전히 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에게 이미 세상의 끝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티아마트일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가메시와 나머지 팀은 전략회의를 위해 모입니다. 그들은 검은 진흙이 티아마트가 걸을 수 있는 경로라고 추론합니다. 그녀가 특정 표면에 발을 내딛기 전에는 검은 진흙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티아마트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로로 그들이 검은 진흙을 없앨 수 있다면 그녀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칼데아 본부의 사람들은 현재 검은 진흙을 바닷물로 되돌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때 티아마트가 우로크로 계속 진격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그녀는 8시간 만에 도착할 것이다. 이전 계획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다. 길가메시가 지휘관에게 성벽에서 50명이 정예병을 보내 티아마트를 저지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케찰코아틀이 말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녀는 자신의 고귀한 마법 에너지로 충분하다고 한다. 티아마트 주변의 검은 진흙 구역을 정리할 수 있다고. 이것으로 그녀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태양석을 사용할 것이다. 다행히도 후지마루와 그의 팀은 그것을 부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길가메시는 신전 앞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연설한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싸울 준비를 시키는 우렁찬 연설을 한다. 후지마루와 그의 팀은 티아마트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곧 그녀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주변을 벌처럼 둘러싼 수천 마리의 라모스와 함께 있다. 그들은 첫 번째 적의 물결을 넘기는 데 성공한다. 바로 그때 우시화가 마치 바퀴벌레처럼 다시 나타난다. 우시화는 그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지만 벤케이가 그녀를 상대하러 온다. 그는 떠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팀에게 우시화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티아마트는 여전히 10km 떨어져 있으며 그들은 그녀에게 매우 빨리 가야 한다. 마시는 방패를 사용해 라모스를 가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제 목표까지 3km 거리에 있으며 케찰코아틀의 고귀한 에너지 폭발에 대비해야 한다. 우시화는 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는다. 벤케이는 격렬한 싸움 속에서 그녀와 함께 내려가도록 한다. 케찰코아틀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만들어 티아마트를 향해 발사한다. 검은 진흙이 놀라운 속도로 타기 시작한다. 폭발에 휘말린 것은 벤케이와 우시아 카마루다. 그들의 영혼원 신호는 폭발에 맞고 사라진다. 티아마트는 얼어붙듯 멈춰선다.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녀를 계속 지연시키면 저승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티아마트는 마력을 뒤쪽 골격과 뿔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녀는 땅에서 떠오르고 이제 날 수 있다. 이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그녀는 지구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이는 그녀를 지하세계로 밀어넣으려는 계획이 통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케찰코아틀은 분노하며 그녀가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티아마트는 메소포타미아의 무기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했던 것. 하지만 케찰코아틀은 먼 신비한 땅의 신입니다. 케찰코아틀은 자신이 메소포타미아의 궁극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티아마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매우 강력한 마법 에너지를 만들어 티아마트에게 쏩니다. 후지마루도 명령 주문으로 케찰코아틀을 지원합니다. 그 에너지는 티아마트를 밀어내고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그들은 티아마트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로마는 티아마트에 대한 폭발의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는 약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때 고르곤이 바다에서 나타난다. 팀은 그녀가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까지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고르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티아마트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하며 자신의 날개를 자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녀는 티아마트에게 그녀가 땅을 기어 다닌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고르곤은 후지마루와 마시에게 즉시 현장을 떠나라고 소리친다. 두 사람이 떠나면서 방금 나타난 고르곤이 엔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후지마루에게 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한다. 마시와 후지마루는 현장에서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르곤은 티아마트와 마주하고 그녀는 티아마트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안나도 전투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검은 진흙은 여전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다. 후지마루와 마시는 유르크에 돌아와 폐허가 된 것을 발견한다. 검은 진흙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 있고 라마스가 점령했다. 티아마트가 거의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길가메시는 혼자 남아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도시 성벽에 장착된 강력한 볼을 활성화시켜 티아마트를 공격한다. 명백히 타격을 느끼며 그녀는 후지마루와 눈을 맞춘다. 그녀는 후지마루를 저격하려 하지만 길가메시가 뛰어들어 타격을 대신 받는다. 길가메시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한다. 로마는 그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이슈타르는 이제 진지해질 때라고 믿는다. 그녀는 힘을 발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체인이 대량으로 나타나 라무를 공격한다. 그들은 킹구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길가메시의 말이 그에게 전해졌다고 말한다. 길가메시가 그에게 준 심장은 엔키두의 심장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킹구는 엔키두의 소원과 사랑을 느꼈다. 길가메시를 향한 킹구는 이제 자신이 무엇이든 보여줄 준비가 됐다고 말한다. 그는 하늘의 사슬의 힘을 활성화한다. 이것으로 별의 숨결을 깨운다. 매우 강력한 주문을 활성화하고 티아마트에게 쏜다. 그는 불이 사슬로 티아마트를 누른다. 사슬은 잠시 동안 티아마트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구속이다. 한 걸음만 더 내딛었다면 우루크는 제가 되었을 것이다. 길가메시는 후지무르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그는 외국인이지만 이번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에레슈키갈은 그녀가 저승으로의 전환을 끝냈다고 말한다. 우루크 아래에 저승으로의 전환을 마쳤다고. 이제 이슈타르가 저승으로 연결하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 그녀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후지마루, 마시, 길가메시가 빠진다. 마시와 후지마루는 떠오르기 시작하고 에레슈키갈은 그들에게 예외를 허락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저승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영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이 발의 마법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 떠오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티아맛이 더 깊은 저승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에레슈키갈은 그녀를 이용한다. 지하세계의 지배자로서의 권위로 티아마트를 약화시킨다. 그녀는 지하세계의 규칙이 티아마트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다. 에레슈키갈은 갈로 영혼들에게 티아마트를 소비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티아마트는 다시 무서운 일을 한다. 그녀는 자신을 검은 진흙으로 덮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녀가 지하세계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녀는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상처도 치유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의심할 여지 없는 신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드래곤으로 변신한다. 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저승에 있을 때 그녀를 물리쳐야 한다. 현재 그녀는 가장 약한 상태다. 티아마트가 검은 진흙을 팀에게 던진다. 진흙이 그들을 맞추려고 하는 순간 우연히 해독되어 꽃잎으로 변한다. 카오스의 파동 해독이 가속화된다. 구원자가 나타났고 바로 메르린이다. 팀은 메르린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란다. 로마는 그가 다시 소환되었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돌아와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진짜 멀린이고 아발론에서 막 왔다고 말한다. 그는 팀에게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확신시킨다. 그들의 아름다운 재회는 티아마트가 그녀의 날개를 다시 자라게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해받는다. 멀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티아마트를 돌보려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녀가 다시 표면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무적이 될 것이다. 그 후 멀리는 티아마트를 소환한 사람에 대해 팀에게 말한다. 그는 티아마트의 소환자가 다름 아닌 후지마루라고 말한다. 그때 위에서 주수스가 나타난다. 그는 산의 노인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첫 번째 하산 이사바이며 티아마트에게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지우스는 티아마트를 공격하고 나머지 팀도 뒤따릅니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티아마트는 저승을 떠나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검은 진흙은 팀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후지마루와 에레시키갈은 티아마트가 저승을 떠나는 것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나무들도 진화하여 그들의 공격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나머지 팀은 나무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성가십니다. 특히 한 나무는 나머지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팀에게 고생을 끼치는 것은 오직 그뿐이야. 그는 마시를 때립니다. 메르린은 검을 소환하여 라무와 싸우게 됩니다. 메르린과 라무가 검을 겨루며 맞섭니다. 부하 출연한 이 라무는 티아마트의 직접적인 후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힘은 신급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존재는 악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슈타르는 라무와 맞섰지만 그녀조차도 그들에게 패배합니다. 라무는 그녀를 아무 것이나 던지듯 합니다. 한편 하사는 라무와의 싸움에서 쉽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시작될 때 그들은 깨닫는다. 거의 표면에 도달했지만 티아마트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에레시키갈은 자신의 고귀한 마법 에너지로 티아마트를 늦출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앞서 날아가서 티아마트를 멈추기 위해 마법 에너지를 만들려고 한다. 티아마트는 주변에 폭발을 일으켜 모두를 약화시킨다. 후지마루는 티아마트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표면에 도달할까 걱정한다. 그때 길가메시가 도착하여 티아마트에게 검의 폭격을 퍼붓는다. 길가메시는 새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 보인다. 길가메시의 공격은 티아마트를 땅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한다. 티아마트가 네가게네시스라는 주문을 활성화할 때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주의 창조입니다. 티아마트의 주문을 완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레시오키갈은 티아마트 주변에 봉인 주문을 활성화합니다. 강력한 바위들이 티아마트 주변에 형성되어 그녀를 고정시킵니다. 이것은 에레시오키갈이 넬갈로부터 받은 신전을 물질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계획을 세우는 동안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메르리는 팀에게 네가게네시스가 티아마트에게 지하세계를 자신 안에 덮어씌울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주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거품 속에 갇히면 소멸됩니다. 무언가가 거품에 갇히면 소멸됩니다. 그들은 티아마트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푸지마루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구체 속으로 들어가 티아마트의 머리를 치명적인 공격으로 격파하려고 합니다. 마시는 푸지마루를 보호하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메르린도 마시와 동시에 고귀한 마법 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계획이 시작되고 티아마트는 이미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푸지마루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에레시오키갈은 이미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녀의 영역이 짓밟히고 이것이 그녀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메르린이 만든 꽃 한 움큼을 손에 들고 사라집니다. 후지마루는 길가메시가 준 칼을 들고 티아마트를 향해 계속 달려간다. 티아마트는 멀린을 해치기 위해 나무를 만들어내지만 길가메시가 생물들을 처리한다. 몇몇 생물들이 후지마루를 가로막고 티아마트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 하지만 하산이 나타나 생물들을 처치한다. 그는 후지마루에게 티아마트를 향해 계속 나아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후지마루는 푸의 도움으로 티아마트에 도달한다. 그는 칼을 그녀의 머리에 찔러 넣고 그녀의 몸에 균열을 만든다. 그는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후지마루는 길가메시를 호출한다. 이제 길가메시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차례다. 그는 강력한 마법을 활성화하고 거대한 것을 소환한다. 마법의 에너지를 지닌 검이 그의 몸을 가로질러 지나간다. 그는 검에서 발사된 에너지를 짐승에게 향하게 하고 그것이 그녀를 완전히 감싼다. 후지마루는 영혼의 평면으로 이동하여 티아마트와 얼굴을 맞대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여러 세대를 양육하며 항상 사랑받아 왔다고 이야기한다. 후지마루는 그녀의 자식들이 그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그녀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후지마루도 영혼의 평면을 떠난다. 티아마트의 패배와 함께 하늘의 색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후지마루와 마시는 다시 살아있는 땅으로 이동한다. 다음 장면에서 후지마루는 마시가 자신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깨어난다. 그들은 바빌론 근처 어딘가에 있다. 제규어 전사와 케찰코아틀도 나타납니다. 케찰코아틀과 제규어 전사가 그 듀오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에 기뻐합니다. 로마는 듀오와 소통을 시작합니다. 그는 레이스 전환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는 팀의 나머지 멤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그룹은 주변을 둘러보며 검은 진흙이 완전히 퇴각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시는 그들이 우룩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팀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케찰코아틀은 듀오에게 그녀가 우룩까지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외국 신으로서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후지마루에게 함께한 모든 시간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후지마루는 그녀가 좋은 신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녀는 후지마루를 껴안고 제규어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시와 후지마루가 혼자서 우록으로 가야 합니다. 곧 그들은 우록에 도착합니다. 우록은 이제 황량하고 텅 빈 도시입니다. 두 사람은 멀린과 이슈타르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이슈타르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슈타르는 우록이 그들의 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게 그녀와 멀린이 우록에서 기다리기로 한 이유야. 그녀의 추측이 맞았던 거지. 로마가 아직도 확인 중이라고 말하더군. 특이점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들은 차를 마시면서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차를 준비했어. 모두들 시두리가 끓인 차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어. 차를 마시면서 이샤르가 후지마루에게 지하 세계의 대부분이 무너졌다고 말했어. 이건 짐승의 치명적 붕괴와 그로 인한 폭발 때문이었어. 그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거의 50년이 걸릴 거야. 간단히 말해 표면 세계와 저승 모두 붕괴 직전에 몰렸다. 이슈타르는 에레슈 키갈이 저승에서 쉬고 있다고 전한다. 그녀는 저승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어 정말 기뻐했다. 그녀는 팀에게 인사를 전한다. 이슈타르는 팀에게 자신이 이 시대에 계속 남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보물의 축복을 받았고 여전히 그것들을 즐기고 싶어한다. 멀리는 아발론의 탑으로 돌아가 후지마루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한다. 멀리는 결코 싸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탑에 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후지마루의 열정이 그에게 제고할 계기를 주었다. 로만과 후지마루는 멀린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시도 그가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전합니다. 멀린은 후지마루에게 꽃을 주며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새벽이 밝았습니다. 멀린은 하늘로 사라지며 꽃잎으로 변합니다. 다른 곳에서 킹구는 길가메시가 신사위에 서서 도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길가메시는 킹구에게 자신이 폭군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로 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왕은 자신의 백성을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는 것이 위무라고 말합니다. 그는 킹구에게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후지마루, 마시, 이슈타르는 길가메시를 그의 왕자실에서 찾는다. 그는 세 사람에게 그들이 늦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후지마루가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올 것임을 알고 있다. 주인이 그의 왕이나 통치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후지마루는 경험과 도움에 대해 길가메시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도시의 정점으로 가서 피해 상황을 살펴본다. 그들은 그에게 도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묻는다. 그는 그들이 우룩이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것은 이전에 그가 말한 것처럼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룹에게 자신이 사실은 엔키두의 죽음 이후 불사의 약초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목욕을 하기 위해 강에 들어갔고 나오기 전에 뱀에게 약초를 빼앗겼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음 날에 빛을 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를 인간과 그들의 일상에 비유한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논리. 잠시 후 로마는 후지마루에게 그를 맞이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한다. 이슈타르는 그 둘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를 주저한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보물 속에서 손을 뻗어 가져온다. 항상 그들에게 보여준 황금컵을 꺼냅니다. 그는 작별 인사로 컵을 줍니다. 후지마루와 마시는 길가메시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시대를 떠납니다. 시즌의 마지막 장면에서 후지마루와 마시는 솔로몬의 특이점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상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을 위해 구독해주세요.